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로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일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일의 감정 중에서 부정적 감정입니다. 부적 감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히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함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괴로운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죠. 일의 이 감정, 이 어려운 감정들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크게 하루에 이게 요동이 없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에 있어서 어려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장면마다 이런 이제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죠.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도 일에 있어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부정적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 역시 일의 감정에 수없이 넘어져 봤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 초반부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3년 차까지는 이 감정이, 이 요동치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가장 큰 고비는 어떤 때였냐면, 제가 일했던 이 부서가 고객들의 컴플레인을 다 이제 수렴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정말 그 어려운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신입사원이었고 사람 관계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던 제가 매일같이 그러한 컴플레인 홍수 속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서 저의 감정이 흔들렸던 것보다는 그건 그냥 힘들고 말았는데, 저와 같은 입사를 한 이제 동기생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저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맡은 보직과 이 포지션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더 제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비교라고 하는 관점이 생겨버린 거죠. 왜 하필 내가 이 부서일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할까? 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들에 이렇게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꽤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한다고 지하철을 가잖아요. 지하철을 타러 이제 승강장에 가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확 뛰어내려 버릴까? 이런 이제 이게 그 심각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날, 이건 진짜 나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난 지금 뭔가 나에게 빨간색 그 신호등이 켜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일은, 그 당시에는 제가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아예 일을 바꿔버리는, 아예 그 관련된 일을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일로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긴 했지만,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그 일에 대한 불안함과 우울함과 분노와 각종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엉켜져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도 좀 전했던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생각은 또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느낀 이 감정들을 그냥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일터에서 넘어져 코가 깨진 날, 그러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 추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스텝은 일단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하는 건가? 감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공간이 덥다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틀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반면에 되게 춥다면 자연스럽게 온도를 높이는 행동들을 할 겁니다. 즉, 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지하면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전문직 종사자 분이자 아주 높은 연봉으로 글로벌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쉬고 계시는데 그분이 3번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만둘 때마다 한마디로 울고 불고 뛰쳐나오듯이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될까봐 다시 일을 찾는 것도 멈추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코칭을 하면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정을 억눌렀던 것이었어요. 평소 때는 정말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본인이 받는 부당한 대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코멘트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그 감정이 마지막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폭발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 버려서 울고 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막 소위 난리를 부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분께서 그 과정에서 쌓았던 감정들을 곧대곧대 풀거나 아니면 서운했던 부분들이나 억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소했다면 그 감정이 그렇게까지 쌓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본인의 감정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무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이 키워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감정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감정이 쓱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일로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때문에 나는 항상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상사의 피드백에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때그때 받았던 그 감정에 스스로 인지하고 읽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조금 누그러집니다. 한 사건에서부터 발생한 감정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나 일과 연결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 나중에는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신에게 고개를 내미는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쓰러뜨려요. 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맨 마지막에 삿대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네가 부족해서다, 네가 문제가 많다, 네가 지금 우울증에 휩싸여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실제로 좀 심각한 우울증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끊어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감정을 읽고 누그러뜨리면은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불쾌감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그런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생겨버려요. 나는 부족한가 보다. 나는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신념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념,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버린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감정이 바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간에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항상 올바르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은 또 행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을 반박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뭐 각종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또는 세상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반박해보는 건데 3가지 방법으로 반박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팩트 체크, 두 번째가 관점 체크, 세 번째가 유용성 체크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팩트 체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생각, 그 믿음,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난 좀 문제가 많나 보다. 팩트 체크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부족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꼭 내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는 관점 체크입니다. 다르게 보일 여지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어떤 관계라든지 부서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특별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르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번 360도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유용성 체크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에게 좋은 일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울 뿐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을 하루빨리 멈추는 게 좋거든요. 유용성 부분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의 체크는 실제로 인지치료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가 쓴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하는 책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워낙 두껍고 그리고 아마 읽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 역시 최근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저를 다시 이제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울감과 부정적 정서로 멀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감정을 가능한 한 빨리 읽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믿음이 왜곡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 관점 체크, 유용성 체크,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죠. 도움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 감정 그리고 우울감에 조금씩 멀어지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그레이스의 일루만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그리고 저는 다음번 그레이스의 일루와에서 또 뵙겠습니다.